부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부산시의회가 함께합니다. 예, 배태수 국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부산시의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지금 감사자료 140, 감사자료. 네. 우리 감사자료 149페이지에 네. 우리 부산시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3.2%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건 우리 부산 본청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구청하고 다 합쳐서 하는. 구청 다 합친 거죠. 예, 구청하고 다 합친 거죠. 구군하고, 예. 다 합친 겁니까? 예. 총 몇 명 정도입니까? 3.2%면은? 저희들이 장애인 직원이 444명입니다. 444명. 예. 아, 그렇습니까? 보통 어느 직급의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급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이제 사무관 급 정도는 저희들이 장애인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사무관급에는 뭐 아주 가벼운 장애 말고는 네. 중증장애라든지 이런 분은 없습니다. 혹시 여기서 행정 보조 요원인가까지도 합쳐서 444명입니까? 요거는 정규직들만 해당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 유형별, 네. 또 장애 등급별, 네. 또 일하는 부서나 직급, 네. 직무, 이런 거 하나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시는 지금 장애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3%를 네.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신규 고용에 있어서도 09년도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09년도에 352명. 네. 그 중에 23명. 네네. 그 중에 6.5% 23명. 그 다음에 10년에는 194명에 7.7%에 15명. 예. 이렇게 꾸준히 이제 우리 장애인 고용률이 6% 내지 7% 정도 신규 고용으로 되고 있고, 그런데 9년, 10년에 신규 고용된 장애인들도 역시 어떤 직급에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그건 의원님 자료를 따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자료 안 가지고 있는데. 네네. 아니면 행정직, 기능직 이렇게만 나누어서라도 어떻게 없을까요? 주로 행정직들이 많습니다. 네, 주로 행정직들입니까? 그다음에 네.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네. 구급 직원들이 많을 거고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네. 예. 나중에 자료를 따로 자료를 제출해 따로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허남식 시장님이 공약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공공기관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지난 8월 6일에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협약식 자리에서 앞으로 매년 우리 공무원 신규 고용 때는 장애인 고용을 7% 이상으로 하겠다. 네. 예,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인 본 의원은 물론이고 우리 장애인들 특히 일반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우리 중증장애인들은 굉장히 고무되고 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 지금 9군까지는 이렇게 3.2% 그렇게 됐는데 우리 부산시에 산하기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산하기관에는 지금 장애인 고용률이 2.29%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요건 이제 의무 고용률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싶지만은 사실 우리 허남식 시장님이 약속하신 바에 견주면 아주 턱없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여튼 네네. 이 부분은 철도를 담당하는 부산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만은 네. MOU도 체결하고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공단만 모아서 한번 저희들이 좀 MOU를 다시 하든지 네네.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거 실질적인 MOU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속적인 좀 관계를 맺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 허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장애인 신규 고용에 대한 계획은 어떻고 또 어떤 직무, 어떤 일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네. 고용 채용 계획들이 네. 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정돈이 될 텐데 어떤 직렬 그런 부분들은 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또 어떤 기능이나 어떤 분야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정하기는 어렵고 제가 판단컨대는 전체적으로 비율을 7%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데 다만 행정직이나 이쪽이 좀 아무래도 원활한 부분이 아니냐. 기술직은 좀 아무래도 현장을 뛰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지금 내년 고용 계획이 언제쯤 수립되는지 모르지만 그 고용 계획도 만들어지면 네. 예,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우리 고용에 있어서는 다른 고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는 그냥 뭐 몇 명을 고용했다라는 양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고용의 질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도 우리 장애인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다운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고용다운 고용이 이루어질 때라야만 정말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 제가 부탁드리고, 네. 물론 장애인의 어떤 직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일반 행정직 속에서도 분명히 장애인 신규 고용으로 들어왔지만 그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 능력이 있다면 그건 장애인으로서 공무원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우리 부산시의 근무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부산시가 우리 장애인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나요?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채용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조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되게 이제 공고할 때 거기에 이제 공고문안에 그런 게 들어갑니다. 장애인을 7% 정도로 알겠습니다.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반 채용 공고 속에 네. 장애인 항목을 하나 이렇게 네. 별도로 기재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면 실제 우리 장애인들 중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기관도 물론이지만 일반 기업에서도 어떤 정보의 부족이나 또는 홍보의 부족 때문에 홍보 방법을 몰라서 실제 장애인 인재들하고 컨택이 되지 않아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공모 방법,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거나 방송이나 신문, 언론에 이렇게 보도하는 것 이외에도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협조도 구하겠지만, 또, 대학이라든지 교육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우수한 장애 학생이 있거나 하면, 그런 데 정보를 구해서 또 미리 연락을 해서 추천을 받는 그런 방법, 이런 좀 적극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받는 것은 아마 이제 특채가 돼야 되니까 조금 맞습니다. 어려운 면이 있고,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교육기관이나 방금 말씀하신 협회나 어떤 장애인 단체 또 장애인 부모회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홍보 방법을 좀 다양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직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직업 재활이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 7조에 보면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동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공공기관에서는 전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하고 그 다음에
해당 년도 구매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거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이제 해서 반기별로 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매년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구입됐는지 네. 그런 부분에 자료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자료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저희들이 주로 판매하는 것이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 도자기라든지 뭐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네. 부분들은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서 지금 그래서 판매장을 만들어서 네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의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모품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그럼 구입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구입해서. 그 판매처가 거기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되게 이제 구군이나 저희 예, 시에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구입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그 품목이라든지 금액 같은 건 다 예, 자료가 정리되어 있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또 보면 이 시행령 10조 역시 10조 2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그 공공기관의 제품과 노무 용역 노무 용역을 포함한 구입 총액 총 구입액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하도록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할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게 이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에서도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구입을 해서 이 1% 이상을 할애를 할지. 저희들은 네네. 저희들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관계자들 구매 관계자들 모아서 좀 저희들이 있으면 또 교육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도 하면서 네. 구입해라고 또 저희들 독려도 할 테고 네. 또 그 부분이 그 중간중간 점검해서 네네. 1%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독려도 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1%가 이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아마 구매 담당자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거고 저희들도 교육도 좀 더 하고 중간중간 체크를 더 하면 목표는 달성될 거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구매가 일어나는 지금 경우가 되는 것보다는 네. 중증장애인 생산품 자체가 네. 질이 높아져서 그렇죠. 네. 질이 높아져서 좀 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구매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할 텐데 그런 어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판로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바람직한 이 법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 생산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술 지원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경영 컨설팅 같은 이런 자문을 어떤 한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생산 그 작업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판매 부분에 조금 저희들 치중을 해서 네네. 결국은 이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그런 기회를 좀 확대를 하려고 지금 이제 대형 마트나 이런데 늘 고정적으로는 설치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라도 기간을 정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노력은 하고 있고 그건 뭐 내년부터 저희들이 한번 대형 유통업체들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질이 담보되는 그런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그 기업이나 생산 업체를 자문을 하고 또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더 길게 봤을 때 훨씬 바람직한 우리가 그 방향이 아니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뭐 한번 관련 예산을 한번 좀 더 살펴봐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더 보고요. 그 생산 품목도 좀 더 이렇게 다양화돼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결국 기술은 지금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하는
직업훈련센터들이 있는데 네네. 지금 기장에 있는데 그 기장에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방문해 보니까 네. 도심형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좀 네네. 도심형 직업 분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번 예산에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도심형 직업훈련 장애인 직업훈련 센터 분소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희망하는 건데 하여튼 그 예산 과정도 한번 살펴보고 예. 저희들 기금 내용도 한번 보고 알겠습니다.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도심형 교육장 같은 경우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저도 살펴보고 있었는데 새로운 어떤 교육장을 만드는 것도 그 방법이 되겠지만 네. 기존의 직업 훈련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일정 부분 활용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연계해서. 예. 그다음에 우리 매년 그 노인 요양병원 평가 받죠. 네. 예. 그 건강보험 평가를 예. 받는데 뭐 올해 점수가 좀 그렇습니다. 13인가 했습니다. 예. 평점은 50.4점이고요. 그렇죠? 예. 뭐가 그리 미흡해서 이렇게 우리 제2의 도시 부산이 13등을 했을까요? 예. 아마 뭐 지역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떤, 이제 예. 경남, 울산, 부산 전반적으로 점수가 좀 안 좋고요. 네. 그럼 경기, 서울 이쪽이 조금 점수가 좀 상향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설도 조금 부족하고 네. 의사들이나 이게 그 간호사들이나 포함해서 인력 부분들도 아무래도 서울 쪽으로 좀 사람들이 몰리는 것 경향이 그래서 있습니다. 인력이라는 건 예.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예, 숫자를 이야기할 텐데. 네, 예. 그래서 그 뭐 이제 노인 요양병원에 인력 그래서- 수급이 안 됩니까? 아니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사들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도 법에 정한 정원은 지켰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법에 정한 정원은 지켰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 이제 다른 그 상대적인 평가가 된 그렇죠. 겁니까? 상대 평가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까? 예, 저는 여기 평가 기준에 보면은 구조 부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료 부분이 있는데 네, 예. 그래서 구조 부분에 인력 부분 있고 병원 구조가 있고 뭐 응급 구조가 있는데 네. 도대체 어디 뭐가 미흡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았을까? 네. 예,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뭐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계속 네. 좀 독려하는 방법이 최사진이지 싶은데 그래서 네. 계속 그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네. 낮은 평가를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네. 집중적으로 점검도 하고 좀 귀찮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우리가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네. 부산의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뭐 그 중앙의 보건복지부하고 네. 그 건강보험 쪽에 예. 뭐 이 노인요양병원의 그 운영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의한 게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내용이 뭐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네. 이제 간호사, 여도 간호조무사가 사실은 담당해도 될 정도의 어떤 업무기도 한데, 네네. 그걸 뭐 간호사만 이제 쓸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간호조무사 위에 뭐 요양보호사도 같이 쓰도록 그 요양병원에 큰 무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실 그 입원 환자를 이제 두는 것도 상한을 좀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20병상 정도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개 이제 병실에 20병상. 네, 예. 최고. 그다음에 예. 부부 입원실도 좀 했으면 네,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도 건의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안 좋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그 병원장들 같이 모셔서 간담회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좀 자주 하고 평가 결과도 좀 공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면 알겠습니다. 나아질 거로 생각이 예. 됩니다. 저는 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냐면은 물론 평가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제가 왜 그랬는지 알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건의한 부분, 저는 이런 부분이 아주 바람직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건의를 하거나 뭐 질문을 하거나 하면 참 많은 부분의 대답들이 이건 국가 사업이다. 중앙의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중앙의 예산이 좌우된다. 이런 이야기, 이런 답변을 들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처럼 우리가 비록 평가는 미흡으로 받았지만 우리가 분석하고 현장을 또 그 실무를 해본 결과 현장에서의 어떤 개선 방안이 이러이러한 게 있더라. 현실적인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건 현장에서 지적해 주지 않으면 사실 중앙에서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검토를 해서 부산 우리 그 국뿐만이 아니라 서울 중앙에까지도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지역에서의 그 적극성, 어떤 주도적인 능동적인 그런 어떤 그 행정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 비록 평가는 미흡하게 받았지만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참 잘했다. 예,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감사라는 것이 잘못한 거 지적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한 부분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포항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예. 조그만한 화재로 짧은 시간에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10분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네. 노인 요양시설에서. 예. 이거 길 건너 불, 다른 도시의 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위기 대처 능력이 약한 노인들이나 어린이 시설이 우리 부산에도 있고 예, 이런 시설에서는 포항과 똑같이 작은 규모의 화재에도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산에서도 지금 더군다나 동절기인데 네. 예, 어떻게 뭐 점검을 하고 뭐 예방을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 금요일은 저희들 이제 그 사항을 듣고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긴급 점검을 요양병원, 요양시설, 또 경로당, 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과계장들,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전화도 하고, 뭐, 못한 데는 했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고칠 부분 고치라고 이제 지시도 하고,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저게 단기간에 저희들이 한 이틀 정도 집중적으로 봐서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는 뭐 해소가 다 될 거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행정관 사무감사 끝나면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 시설 개선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소방관서라든지 같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방관서는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구군을 활용해서 하여튼 점검해서 부산에는 적어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거 미루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